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힐링 레시피를 선보여 주실 오선생 오은경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요리 또 보여주실 건가요? 더위로 지친 여러분에게 한 줄기 휴식이 되는 힐링 음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이런 시기에는 힐링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시원하게 정화시켜주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이 무더위로 또 피로가 그냥 팍팍 쌓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피로 해소에 좋은 오징어를 이용해서 쫄깃한 오징어 꽈리고추 볶음하고 또 아삭하게 즐길 수 있는 파프리카 냉국을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로 이럴 때는 이런 요리 저런 요리가 딱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재료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징어 꽈리 고추볶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오징어는 네. 정말 대중적인 식재료잖아요. 맞아요. 국민 재료. 네. 네. 오징어는 사실 언제나 만만한 재료예요. 네. 이게 여름철에 오징어가 싼 편이에요. 근데 오징어 손질하기 전에요. 네. 도마 깨끗할 때 꽈리고추 먼저 손질해 놓고 갈게요. 네. 네. 꽈리고추는 이 꼭지는 좀 떼어주시고요. 위에만? 네. 그리고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자를게요. 네. 꽈리고추의 경우에는요. 사실 또 지금 제철이잖아요. 지금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뭐 꼬불꼬불하고 사실은 또 부드럽고 그러면서 또 살짝 또 매콤한 맛도 나죠. 일반 고추하고는 영양 성분이 좀 많이 다른가요? 영양 성분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꽈리고추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비타민 A와 C가 특히 많이 들어 있는데 기름에다가 볶아서 요리를 하게 되면 베타카로틴이라는 그런 영양 성분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일반 고추보다 네. 조금 더 맵죠?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매운 예.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오징어의 오징어. 경우에는 네, 이렇게 껍질이 신선할 때는 그냥 껍질째 쓰셔도 돼요. 네. 뭐 어떤 반찬을 해도 다 잘 어울리는 반찬인데요. 보통은 이제 내장을 제거하고 하고, 크기가 지금 크지 않아서 예. 이렇게 반을 그냥 잘랐어요. 반을 자르고 옆으로 놓고 만약에 이제 칼집을 내고 싶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칼에 힘을 오른쪽 팔에 힘을 살짝 빼시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힘을 너무 주면 잘라지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칼집을 넣으면 좋은 거는 일단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고 좀 더 먹을 때 부드럽고. 그래서 한 입 크기로 약간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굵게 썰었어요. 너무 크면 양념이 잘 안 배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도 참 고소해요. 그렇죠? 다리도 고소한 그렇죠. 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볶음 양념만 준비를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데 요리를 해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자, 볼을 하나 주시고요. 네. 네. 자, 요거는 이제 간장. 예. 네. 간장 쓰실 때 양조 간장이라고 써 있는 거 사시는 게 건강한 간장이에요. 자, 요거 청주예요. 청주. 네, 청주. 청주 들어가면 이제 간장의 콤콤한 냄새를 잡아주죠. 잡아주고. 네. 요거는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네, 국간장 같이 조금 들어가주면 훨씬 더 좀 깊고 진한 맛이 나요. 요거는 참치액이에요. 참치액. 참치액. 예. 감칠맛이 많아요. 예. 그리고 설탕은 쓰지 않고요. 올리고당을 올리고당. 조금 넣어서 약간 부드러운 맛을 주죠. 아주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리고당 대신 설탕 쓰시면 설탕. 돼요. 그러면 단맛이 좀 강하고 쨍한 단맛이 나요. 자,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후춧가루. 후춧가루. 네, 후춧가루. 오징어가 들어가니까 후춧가루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제 네. 볶아볼까요? 불로 가나요? 네, 불로 네. 갈게요.
일단 팬을 조금 달궈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징어 손질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굉장히 손질들이 간단했고 네. 양념도 쉽게 만드네요. 일단 뭐 그렇게 복잡한 양념을 한다고 해서 음식이 꼭 맛있는 건 아니에요. 아. 신선한 재료들을 쓰게 되면 양념이 너무 강하지 않고 진하지 않아도 예. 이 재료들의 맛만 가지고도 사실 맛있는 그 음식이 되죠. 그렇죠. 네, 예. 팬이 좀 달궈졌어요. 기름을 기름 좀 둘러주시고 지금 마늘을요. 제가 양념장에 사실 섞어도 되는데 네. 양념장에 섞지 않고요. 마늘을 먼저 살짝 볶아요. 음. 왜냐하면 섞어도 되는데 이렇게 기름에 살짝 볶으면 마늘의 그 강한 맛이 조금 없어지면서 이 기름이요. 마늘 기름이 돼서 향긋해져요. 아. 그래서 마늘을 여기에서 살짝 볶아서 매운 향이 이제 싹 없어지면서 이렇게 달큰한 향이 생겨요. 그때 재료들을 넣고 볶아주면은요 음식에 훨씬 더 풍미가 좋아요. 이제 여름에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들은 기름을 조금 안 쓰시고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요거를 주시면은요. 네. 자, 볶을 때 이제 마늘이 노래졌어요. 꽈리고추 먼저. 네. 자, 오징어가 먼저 익어요. 그리고 꽈리고추가 잘 익지 않기 때문에 꽈리고추를 먼저 익혀줘요. 지금 이렇게 꽈리고추가요. 오래 익히면서 이렇게 물이 생기면서 노래져요. 아. 그러면은 그 풋풋한 그 맛이 조금 없어지거든요. 요거 이제 그 맛을 잘 살려주려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때요? 기름이 짜르르 돌고 있죠? 그렇죠. 요 정도 됐을 때 오징어를 넣고요. 이제 오징어는요 아주 금방 익어요. 오징어는 금방 익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볶음 소스 자 이렇게 넣고요. 아, 이거 맛있겠네. 맛있어요. 네. 자, 이거 넣고 이때 이제 살짝 물이 또 생겨요. 여기에서 네. 네, 물이 생겨요. 근데 약간 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맛있어요. 우리가 왜 빨간 오징어 볶음은 네. 어때요? 딱 그냥 볶아서 바로 먹는 게 맛있는데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밑반찬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양을 좀 넉넉하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도시락 반찬 하셔도 되고. 아. 그래서 한 뭐 4일, 5일 냉장고 넣어놓고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이 꽈리고추랑 양념을 보니까 네. 집에 오징어 말고 뭐 어묵이라든지 어묵도 좋아요. 멸치가 있다 하시면 같이 넣고 해도 네. 그 비슷한 맛을 또 낼 수 있을 것 그거를 같아요. 다 섞으면 안 되고 한 개씩. 한 개씩. 예. 멸치이거나 또는 어묵이거나. 어묵이거나, 예. 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고춧가루 고추.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해물이니까 오징어가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 볶음을 하실 때는 참기름을 덜 쓰시는 게 좋아요. 좀 덥잖아요. 덥죠, 예, 기름이 들어가면 그죠? 왠지 조금 더 느끼한 맛이 날 수 있으니까 개운하게 이렇게 해서 바로 접시에 담아 네. 볼까요? 자, 그럼 제가 완성 접시를 준비해 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저는 네. 간단하긴 했지만 네.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섭섭해요? 어색하네요. 하나 또 있어요. 여기. 아, 또 있나요? 예. 아,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기다가 밥 한 공기 칵 넣어서 네. 같이 비벼 먹고 싶네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꽈리고추를 이제 볶고 나서 중요한 점 또 있어요. 키포인트. 예. 빨리 접시에 덜으셔야 돼요. 다른 요리 한다고 이 팬에다 놔두잖아요. 예. 이 여열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익어요. 아, 계속 익어서 물이 많이 생기고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 꽈리고추가 노래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풋풋함이 좀 덜하겠죠. 그렇죠. 네. 풋풋함이 한결 또 없어져 버리니까 프라이팬에서 빨리 재빨리 더는 것도 그 요리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예쁘게. 조금 굵직한 오징어들을 이제 위에 올렸어요. 지금요 꽈리고추 향이 굉장히 좋죠. 네. 이 정도로 올리고 마무리는요. 이럴 때 꼭 이렇게 깨 많이 먹어야 돼요. 검은 깨로 몸에 좋은 검은 깨로 참깨 뿌리셔도 되고요. 자, 여름의 입맛을 충족시켜주는 쉽고 간단한 오징어 꽈리 고추볶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호로록 즐기는 파프리카 냉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국물 끓여놓고 네. 시작을 할게요. 요거 이제 다시마죠. 다시마. 다시마고요. 건표고 두 가지로 끓여줄 건데요. 네. 자,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이제 다시마로 국물을 내실 때 얇은 다시마보다는 사실 좀 두툼한 다시마가 국물이 훨씬 더 잘 우러나고요. 네. 국물을 좀 이제 전체적으로 고루 우러나게 하려면 이렇게 가위집을 한 3번 정도 내주세요. 그래서 다시마 넣고요. 네. 건표고잖아요. 그냥 한 반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우르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먼저 건져요. 그렇죠. 진이 많이 나오니까 다시마는 건지고 그대로 한 중간 불로 10분 10분 정도를 정도. 끓이면 버섯 맛과 다시마 맛이 쫙 배어나와서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는 이제 국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밑국물 끓는 끓여놓고요. 동안. 끓는 동안에 이제 이거 파프리카를. 네, 파프리카하고 오이하고 같이 오이. 이제 넣을게요. 예. 자, 파프리카가 요즘에 가격이 참 착해요. 아, 요즘에? 요즘 하는 말로 예. 가격이 참 착하고 일단 마트에 딱 들어가면요. 파프리카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어요. 네. 노란 파프리카, 빨간 게 이렇게 쌓여 있어서 너무 이렇게 일단 눈으로도 충족이 되고요. 그렇죠, 예. 가격이 너무 좋아요. 아. 네,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또 신선하고 해서 좋아요. 파프리카는 특히 이제 비타민이 풍부하죠. 그렇죠. 근데 파프리카는 단맛도 있지만 파프리카가 원래는 이게 고추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콤한 맛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단맛, 매콤한 맛이 같이 나죠. 자, 이제 요거 쓰실 때 이렇게 가운데를. 속 안에 살, 하얀 살하고 이런 부분들을요 다 제거를 하고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이 씨를 같이 먹는 게 좋죠. 아, 이 씨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요 속 안에, 요 씨 안에 고추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요 씨 안에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요. 아. 그 캡사이신이 체지방을 녹여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필히 씨를 같이 깔끔한- 드셔야겠네요.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좀 저는- 요리에 넣으면 좀 둥둥 뜨니까 오늘은 그렇죠. 네,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자, 부분들 파프리카를. 제거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를 너무 길면은 또 그죠 먹기 나쁘니까 네. 한 5cm 길이 정도로 이렇게 썰죠. 저도 최유비 MC를 하면서 달라진 점이 마트를 가게 되면 예전에는 뭐 전자제품 쪽이라든지 뭐 간식 이런 쪽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더라면 요즘에는 어떤 식료품 이런 식재료 요 코너에 가서 네.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즐겁지 않아요? 근데? 즐겁고 그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요리를 배우면요. 네. 요리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점점 더 그렇게 되실 거예요. 큰일 났네요. 이제 이러시다가 셰프 이특으로 막 데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CC 코너도 많이 가서 이것저것 또 먹어보기도 먹어보고 하고 평가하죠. 평가하고 예. 그렇게 돼요. 이건 사는 것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게 낫다. 혼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리를 저도 이제 요리한 지 거의 한 29년째 예. 이제 되는데 어디 가서 평가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먹고 조용히 와야 돼요. 자, 이제 한 개 썰었고요. 옆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거 이제 하고 오이를 같이 넣어주면은 네. 조금 그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좋아요. 예, 오이도 좀 같이 넣어줄게요. 네. 지금은 또 오이도 또 아직도 굉장히 맛있을 때잖아요. 오이도 수분이 많아서. 근데 이때는 오이를 씨가 좀 적은 오이 쓰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어슷하게 해서 채 썰을게요. 어머, 그냥 이거 냉국에. 기술이네요. 어머, 이거 처음 봐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네. 그런지 보고만 있어도 시원해지네요. 맞아요. 네. 네, 입에서 막 침이 돌죠. 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오이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렇죠. 네, 몸에 수분 보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실파. 실파. 실파 대신 뭐 대파 쓰셔도 돼요. 네. 실파도 좋고 뭐 대파도 좋고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사실 저 실파가 냉국이라든지 여기 동동 떠 있는 네. 모습을 보면 이게 맛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 이제 푸른색에서 느껴지는 또 눈으로 보여지는 그 맛있는 또 식감이 또 완성이 되고 예. 또 하나 또 약간 톡 쏘는 알싸한 맛. 그 맛이 국물의 맛을 시원하게 그렇죠. 해주죠. 네. 대파보다 좀 덜 맵죠. 네. 자, 이제 네. 여기 국물이 끓었어요. 이렇게 막 용소슴 치듯이 막 끓죠. 그렇죠. 이러면 나중에 이제 냉국 국물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딱 끓고 나면은 불은
한 중간불로 줄이고, 줄이시고 다시마 건질게요. 건지고. 요대로 한 이제 5분 끓었으니까 5분만 더 끓일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이제 옆에 끓여놓은 게 있어요. 준비해둔 국물이 예, 있죠? 한번 볼까요? 예. 예, 미리 한 10분간 끓여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거 국물을 또 따라서 이제 쓰고 나면 이 건더기들을 버리는 분도 있고 이거를 또 장조림 해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예. 요거는 건져 놓으셨다가 뭐 채 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장조림 해 드셔도 되고 그렇죠. 예. 네. 그냥 반찬에 이용을 하시면 돼요.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 드시면은 네. 괜히 버리는 음식도 안 생기고. 좋죠. 네, 좋죠. 이제 요리를 자꾸 하다 보면 버리는 게 아깝다는 걸 느껴서 적게 되죠. 네. 자, 국물이 지금 네, 이렇게 뭐가 둥둥 떠요. 네. 여기 체에 한번 체에. 걸러줄게요. 밑에 하나 주시고 네. 일단 깔끔하게.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오늘의 또 냉국의 또 포인트는요. 네. 대부분은 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 식초 넣고 맞아요. 소금 넣고 예. 해서 소금을 한 적 없이 집어넣어요. 간이 싱거우니까 먹어보면. 어.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간이 안 맞아요. 예. 요거를 묻혀줄 거예요. 다 넣고요. 네. 일단 파도 그냥 같이 넣을게요. 어차피 다 넣을 거니까. 자, 여기다가 요 간장,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예. 국간장하고 다진 마늘. 예, 마늘 조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걸로 장갑을 할까요? 밑간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밑맛을 먼저 내요. 어떤 냉국을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 예. 야, 이거 없이 국물에만 하면 양념이 너무 안 맞아요. 간이 싱겁죠. 겉돌 예. 수가 있겠네요. 또 그리고. 겉돌죠. 예. 예. 자, 이게 콕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밑국물과 네. 재료에 각각 양념을 따로 네. 해야 간이 네. 딱 알맞게 나올 수 있다. 마늘 조금 넣고 국간장 넣고요. 네. 소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소금 간 하셔도 돼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했고 이거 참치액이에요. 참치액. 예. 사실 뭐 멸치액젓 이런 거는 좀 더 비려요. 그리고 식초예요. 식초. 네. 식초 넣으시고 이제 밥 반찬으로 먹는 거라서 설탕을 많이 넣지는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음식점에서 먹는 냉국은 굉장히 달죠. 달아요. 집에서는요 건강하게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부드러운 맛만 내주는 정도. 네.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 넣었어요. 소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소금하고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잘 녹게 하고 요거를 이제 시원하게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면 더 좋아요. 네네. 근데 냉장고에 이제 만들어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일단 넣고 넣고. 시원하게 한 거를 한번 꺼내 볼까요? 네. 자, 시원한 냉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오, 선생님, 너무 차가운데요? 시원하죠. 어우, 여름엔 이렇게 시원한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또 피로가 풀리고 하니까요. 어우, 좋아. 이때요 깨도 좀 넣고요. 네. 시원하게 간을 미리 이제 맞춰놓은 냉국에다가 아주 아삭아삭하고 단맛도 나고요. 은근히 아주 맛있어요. 네. 이 파프리카를요. 은근히 보면 주부들이 이걸 사서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요네즈 아니면 초고추장 이 딱 두 가지 찍어 먹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맨날 샐러드를 해 먹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냉국이요. 이틀에 한 번씩 해 드셔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밑국물에도 양념하고 또 파프리카에도 양념하고 해서 야, 보고만 있어도 춥네요, 이제는. 얼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얼음을 얼음을 들어가는, 띄워도 네. 좋은데 얼음 띄울 거면 간을 세게 하셔야 돼요. 국물에다가. 그쵸. 얼음이 간을 녹으면 밍밍해질 수 있으니까. 맛이 이제 밋밋해지니까. 그런데 제 의견은요. 한국 음식은 반찬이 다 간간하잖아요. 네. 김치도 그렇고 밑반찬도 그렇고 이런 국물 요리를 할 때는 간을 조금 약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간을 너무 딱 맞추면 염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땀나는 계절 깔끔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 냉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아삭아삭 입맛 살리는 파프리카 냉국,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밑국물과 재료에 각각 양념을 해주는 게 기본. 이래야 양념이 겉돌지 않고 간이 딱 맞는다는 사실. 후루룩 후루룩 먹다 보면 기분까지 파프리카 냉국으로 시원한 여름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오징어 꽈리고추 볶음과 파프리카 냉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오징어 꽈리고추 볶음은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오징어는 칼집을 낸 뒤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간장, 청주, 국간장, 참치액, 올리고당,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꽈리고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오징어, 양념을 넣어 골고루 볶은 뒤 후춧가루를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검은 깨를 뿌려주면 오징어 꽈리고추 볶음 완성! 파프리카 냉국은 우선 냄비에 가위집을 낸 다시마, 반으로 자른 건 표고버섯을 넣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한 번 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건더기를 걸러내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밑국물, 참치액, 식초, 설탕, 소금을 섞은 뒤 냉장고에 넣어 냉국을 만들어주세요. 채 썬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오이, 송송 썬 실파를 섞은 다음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가볍게 버무려 밑간을 해줍니다. 여기에 통깨를 뿌린 뒤 냉국에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파프리카 냉국 완성! 오늘의 요리, 오징어 꽈리고추 볶음과 파프리카 냉국으로 입맛 당기는 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여름에 간편하고 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오징어 꽈리고추 볶음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 묻어있는 부분 제가 항상 늘 촉촉하게 해서 최후비 할 때는 공복으로 오거든요. 자, 양념 떨어지는 거 봐요. 오, 와, 저 꽈리고추가 조금 맵지 않나요? 선생님, 네. 와, 저는 늘 오징어 볶음이다라고 하면 그 고추장 양념만 생각을 해서 매운 거, 맵게 네. 양념한 거. 오히려 그런 거 조금 약간 텁텁할 수 있어요. 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양념이 또 다르다 보니까 물리지가 않는 것 같고, 깔끔하죠? 네, 깔끔하면서도 네. 이 부드러운 오징어 속에서 이 고추가 또 칼칼한 맛을 내주니까 와,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징어는 약간 쫄깃하고 또 꽈리고추는 좀 아삭하고 부드러워요. 아삭하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아삭하고 시원한 파프리카 냉국을 또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여름에는 뜨거운 국물 끓이기 힘들거든요. 네. 자, 오징어 꽈리고추 볶음을 먹고 이 파프리카 냉국으로 이까지만 하는 거죠. 씹는 소리가 아삭아삭해요. 그리고 이 냉국에 소면 삶아서 소면 말아 드셔도 좋고요. 찬밥 말아 드셔도 맛있어요. 야, 제가 얼마나 맛있으면 콧물이 다 나네요. 너무 차가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와, 시원하네 진짜로.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네. 간을 세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왜 세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다른 반찬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 네. 때문에 이 간이 적당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꼭 해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죠? 예. 네, 오늘 저녁 꼭 해드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월요일 때 기분 좋게 또 시작을 했고요. 내일도 맛있는 요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보들보들 부드러운 찬밥 오믈렛과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 옥수수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